결론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던 사건에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대기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 항소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항소심의 경우에는 1심에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가 2심에다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봐달라고 하는 게 항소심입니다. 형사 항소심의 경우에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는 만큼 사실 2심에서 새롭게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1심 판결문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어떻게 이 결과를 바꿔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죄였을 경우와 혹은 유죄에서 선처를 받아야 했을 경우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거 자체가 미진했던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먼저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사건이 대부분일 경우인데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일관성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관성, 명료성, 그리고 합리성. 추가적으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진술을 했을 때 이 과정에서 혹시 진술 분석학적으로 진술 자체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 분석으로 CBCA라는 방식을 통해서 진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피고인, 그러니까 가해자 측이 스캔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분석 툴이 다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분석 툴에 의지하지 않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최소한 항소심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며 피해자 진술이 왜 틀린지를 얘기해 주려면 정확한 분석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진술을 바탕으로 다른 증거와 비교를 해본 뒤 진술 자체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1심의 법원 판결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심의 판결이 단순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의 진술만 정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1심에서 불러왔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가장 항소심의 메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포인트가 전부 다 누적이 되고 쌓였을 경우에만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에 무죄가 아니라 유죄일 경우는 어떨까요? 유죄일 경우에는 사실 가장 먼저 고민을 하는 게 사실 1심에서 합의도 했고 1심에서 진행했었던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전부 다 제출을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도 했고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안 됐네. 따라서 선처가 되지 않았어.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에 가장 보통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고민의 이유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항소심에서는 사정 변경이 없으면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대한 재범 일탈성을 판단하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폭행이라든지 상해, 강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폭력성이 있는지 그 폭력성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을 새롭게 제출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한 살인이라든지 조금 더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말 반사회적인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다른 증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서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이처럼 뭔가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1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항소가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니케이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사실 1심에서 타 로펌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됐었고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탄원서까지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자 정말 크게 낙담을 하고 부모님께서 찾다가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 사무실까지 상담을 받으러 오시게 된 거죠.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전부 다 사정 변경이 없고 더 이상 피해자와 합의도 할 수 없으니 이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보여요. 혹은 사정 변경이 없어도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정도까지만 얘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 이 친구에 대해서 범죄 습격이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계도할지 여부를 만드는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실제로 그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의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무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형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사정 변경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했던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친구가 이런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정말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순간적인 판단착오에서 발생했던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양형 자료도 별도로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던 사건에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선처에 대한 내용도 다 반영이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붙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1심하고 동일한 전략을 통해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겁니다. 1심에서 했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1심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제일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정 변경을 만들 수 있는 증거 자료 혹은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걸 재판부에 현출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라면 성범죄에 관련된 혹은 폭행이나 폭력에 관련된 범죄라면 폭력성에 대한 혹은 이거보다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일 경우에는 반사회적 성향,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양형 자료를 별도로 만들 수도 있겠죠. 1심에서 수많은 합의문과 반성문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방식으로는 절대로 항소심을 우리가 승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새롭게 뭔가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실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항소심은 만약에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사정 변경이 없거나 혹은 주장할 바가 없다고 하면 정말 이례로 재판이 종결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정말로 선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재판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결과를 수능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있었던 걸 고착화시켜 놓고 나서 싸워야 되는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 정말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이 싸움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이죠.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유리한 상황으로 사건이 종결이 됐고 검찰 측에서 만약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똑같이 유리한 상황에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이 항소심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심의 사실관계를 픽스시켜 놓고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항소심은 조금 더 많은 법리와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심급이라 할 것입니다. 1심에서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바꾸려면 정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항소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항소심 사건을 좀 많이 맡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항소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좀 안내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의 니케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